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이어트 식단과 벌크업 식단을 딱 구분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이라고 하면은 고구마랑 닭가슴살 그리고 샐러드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원분들을 지도하다 보면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은 많은데 정말 초저열량식으로 드시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는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체지방이 줄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목적에 맞게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단의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나는 근육량이 충분한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인지, 아니면 나는 근육량을 늘려야 돼 인지, 본인의 목적을 먼저 딱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다이어트와 벌크업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드려 볼 거고요. 만약 근육량 증가가 필요하다면 근육량 증가가 먼저, 그 다음 체지방 감소를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신 후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는 분들, 처음에 체성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은 많은 상태에 속해 있습니다.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체중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으로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서 숫자상의 체중을 줄이는데 연연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많은 열량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희가 섭취한 거를 빠르게 저장하려는 성향을 띠게 돼요. 또 원래 섭취하던 음식에서 지나치게 제한을 두게 되면 입이 터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냐면요, 극단적인 식단과 감량을 한 후 폭식과 요요를 겪게 되고, 이전에 다이어트를 극단적인 식단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극단적인 식단을 하게 되고 다시 폭식과 요요가 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감량 요요의 곡선을 가져가면서 다이어트로 인해 힘들어하고 식이 강박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중은 급격하게 원상복귀 되거나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더 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살이 찌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강박, 폭식증, 거식증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할 때는 극단적인 열량 섭취의 감소에 몸이 반응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식단을 설정해 주셔야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운동과 식단을 처음 시작했고 체지방은 많은데 근육량은 적은 타입이라면 처음에는 잘 먹으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근육량 증가, 그 다음 체지방 감소 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식단을 구성해서 먹을 때는 첫 번째, 섭취 칼로리는 소모 칼로리랑 비슷하게 설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200에서 300칼로리 내외로 증가, 감소시켜 드셔도 좋은데요.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량을 먼저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 포인트는 그냥 칼로리 섭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이 소모하는 칼로리랑 비슷한 섭취 칼로리를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비율을 맞춰서요. 두 번째로 단백질은 체중당 1.6에서 1.7g 내외로 설정해서 드셔주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근육에 상처를 낸 후에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표준 범위 내의 근육량 증가를 이뤘다면 그 이후에는 섭취 칼로리를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체지방 감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근육량도 적고 체지방도 적다. 잘 먹고 있는데 도무지 살이 찌지 않는다. 벌크업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체중도 표준 범위보다 미달이지만 여러분들의 체지방량도 표준 범위보다 미달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본인은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크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적게 먹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의 식단 지도를 해보면 분명히 체지방이 표준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막 먹어서 지방으로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육량과 체지방이 둘 다 표준 범위 이하라면 어느 정도 체지방이 표준 범위까지 올라오는 것을 감안하고 식사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섭취 칼로리를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게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즉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먹어야 잉여 칼로리가 생기고 근육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막 많이 먹으면 당연히 체지방으로만 전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양을 계산해 보면 좋은데요. 근육 1kg을 합성하려면 필요한 에너지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70% 정도가 수분이고요. 5에서 7%가 지방이고 20에서
22% 정도가 근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의 성분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1kg의 근육량을 추가로 얻기 위해서는 220g 정도 추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근육량과 체중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탄수화물, 즉 에너지 영양소를 적정량 추가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체지방은 최대한 늘리지 않으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적정량 추가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사용하는 양보다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 높게 설정해서 식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칼로리로 환산해 보면 1200에서 1400칼로리 내외예요. 물론 하루에 합성될 수 있는 골격근 양은 개인의 유전이나 운동 강도, 운동 수준, 시간, 빈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하루에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 추가로 섭취해주면서 신체 변화를 살펴서 조정해주시면 좋아요. 근육량은 도무지 늘지 않고 체지방만 좀 느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운동 강도를 좀 높여보시고, 운동 강도를 높였는데 근육량이 붙는다 하면은 이 식사 섭취를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만약에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체지방이 느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양을 미세하게 조정해주시면서 내 몸의 변화를 살펴서 섭취량을 살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과 벌크업을 위한 식단을 할 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잘 설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원분들을 지도해보면 특히 지방 섭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해요. 특히 지방 중에서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필수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거든요. 필수지방산이 부족하면 지질대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에 지방이 축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5대3대2 4대4대2 적정 비율로 설정해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체지방을 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싶다, 감소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앞서 설정한 양을 드시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킨 후에 칼로리 감소를 200, 300칼로리 정도 미량 시켜주시고, 여기에서 소비 칼로리를 유산소를 통해서 늘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즉 여러분들이 항상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대사량만큼 기초대사량보다 살짝 많게는 항상 섭취를 유지하시면서 살을 뺄 때는 소모하는 칼로리를 늘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섭취한 식사 사진을 보여드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 저는 참치캔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지방 많이 섭취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영양제, 오메가3는 꼭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외에도 다른 영양제 종류는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안 하는데도 단백질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머리카락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신체 구성 성분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당 0.8g씩은 항상 섭취해 주셔야 한다는 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다이어터를 위한 식단, 벌크업을 위한 식단을 딱 구분해서 제시해 봤고요. 순서는 항상 근육량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